가서 뭐 하려고 그래? 아, 더 좀 보람된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늘 이제 자꾸 예, 점을 운을 주시는. 띄시더니 이제 점점 그 말씀의 강도가 깊어지더라고요. 네. 예, 내 동생 각산이 무언가를 이 교단에 남기고 갔는데 그걸 내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소임이다 그런 네. 생각을 하셔가지고 초입자든 중급자든 전무 출신이든 교도든 맞아요. 누구나 보기 쉽게 맞아요.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게 원불교 대사전 편찬이 아닐까 싶어요. 수록된 항목이 한 4,500개, 200점 원고지로 한 15,000매, 책으로 출판해놓고 보니까 한 1,300페이지가량 되더라고요. 아, 대학 다니면서 각산종사님 그 교정 공부를 만들 때부터 나에게 뭐 이런 사명이 약속되어 있지 않을까. 아,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해 오시고 또 원불교학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오신 곤산 박광수 원로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에서는 곤사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곤사님은 전북 남원 운봉이 고향이시잖아요. 네. 네, 운봉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운봉에 원불교가 들어온 역사가 꽤 깊죠. 네, 아마 제가 대강 알기로는 원기 한 21년 네, 그쯤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네, 자, 정식으로 교당 봉불이라고 하나? 네네네. 개교한 것은 네. 원기 24년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그 운봉이 원불교하고 불법 명부회죠. 네네네. 그 인연이 깊을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어요. 아, 어떤 배경인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자 최고 원로셨던 구타원 종사님, 예, 예, 예. 구타원 종사님이 운봉에 계시는 분하고 결혼하셨어요. 네. 그게 구타원님의 시댁인 셈이죠.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찍이 이제 불법연구회를 접하게 되고, 또 총부에서 바로 이제 교무를 또 파견하시고, 아마 역사가 깊은 만큼 운봉 교당을 지나가신 분들이 참 요즘 말로 쟁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 어른님들이 또 예, 운봉을 거쳐오셨죠. 예, 네, 예. 어떤 어른들이 또 그 아, 교당 교무님을 역임하셨나요? 이제 제가 기억하는 분은 네. 그 3대째 오셨던 승타원, 예, 송영봉 선지님. 네. 언론님이시고, 네. 초대가 서공남이라고 네네네.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예,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네. 향타원 박은구, 아, 그리고 이제 3대 승타원 송영봉, 그 이후에 이제 균타원 신재근 종사님, 또 이제 남자 교무들이 오시기 시작해요. 한산 이은석 아, 네. 어르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의 출가 연원이신 네. 좌산 상사님, 아, 이런 쟁쟁하신 분들이 거쳐가셨습니다. 아, 굉장히 역사가 깊은 교당이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굉장히 신심이 장하셔서 네. 또 대종사님도 직접 뵀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머님께 혹시 전해들은 대종사님에 대한 말씀 같은 거 어머님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제 이 원불교 네. 인연이 되면서부터 네네. 당신이 출장소였겠죠. 아, 예, 그때부터 알게 되셔가지고 교당을 다니셨어요. 네. 그러다가 사실 저희 아버님이 교당 다니는 것을 반대하셨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참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그 백백교 사건이라고 네네네네. 신도들 농락하고 막 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이비 종교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 네. 민심이 네. 이런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종교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못 가게 하니까 네. 저희 어머니는
그 소쿠리에다가 외출복을 담아가지고 예. 이제 판매로 간다고 아, 그 나가셔서 집에다가는. 이웃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보관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아, 네. 이제 겨울이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대종사님에 대한 이제 흠모의 그 마음이 깊어졌죠. 내가 어떻게든지 대종사님을 한번 뵈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네. 이제 어머님 친정이 남원이에요. 네. 예, 친정에 간다고 말을 하고 이제 저보다도 10살 위신 올해 지금 81살 되신 형님이 계시는데 예, 그분이 한 3살 그쯤 됐을 거예요. 네. 아이를 업고 네. 운봉에서 전주를 거쳐서 이틀 만에 익산에 가셨답니다. 가셔가지고 그 초대 교무였던 서공남 선진님의 네. 어머니 네네. 칠타원 정세월님이라고 예. 그분이 당시에 대종사님 그 식사 수발을 드셨어요. 아, 그래 이제 운봉 교무님의 어머니니까 거기를 찾아갔죠. 네네네. 찾아가서 이제 대종사님 드시고 나온 상물림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밥을 한 술 드시고 뭐 부처님 밥상을 받으면 뭐 어쩐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네. 이제 아이를 재워놓고 네. 저녁에 지금 대각전 네. 거기서 이제 대종사님 설법하신다고 아. 그래가지고 가서 네.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대종사님 설법을 들으셨어요. 아. 직접. 그러셨군요. 좀 실감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어머니께서요? 대종사님이 탁 등단하셔서 당시는 네. 전기가 없으니까 네네. 그 람포불이라고 네네네. 쭉 이렇게 등을 매달아 놓고 있는데 네. 이제 대종사님이 그 법좌에 앉으셔가지고 탁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더랍니다. 대중을 싹 네. 둘러보시더니 네네. 너희들 그 은주전자 알지야? 은으로 된 주전자. 네네네네. 그 은주전자는 웬만큼 사는 집은 하나씩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곱게 싸가지고 장롱 깊숙이 넣어놓는다. 그 대신에 커다란 쇠주전자. 네. 이거는 평소에는 헛간에다 그냥 방치해둬요. 근데 농사철만 되면 이게 바빠. 그 농부들 먹을 물, 또는 막걸리 네. 이런 거 담아가지고 들판으로 막 열심히 네. 그 움직이는데 너희들 은주전자가 될래, 쇠주전자가 될래.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네네. 법문을 하셨어요. 아. 아주 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뭔가 쓰임새. 유용하게 예. 쓰이는 예. 응? 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대종사님의 그 생활종교, 산종교의 그 정신이 묻어 있죠 거기에. 예, 그 제가 철이 든 후에 내가 직접 그런 법문을 들었다. 근데 제가 그와 관련된 법문은 출가 이후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께 네, 직접 어머니한테- 생생하게 네, 어머니한테 들은 배웠던 법문이라서 법문. 예.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가 그렇게 굉장히 그 신심이 깊고 대종사님과 또 그렇게 지중한 인연이 되셨는데 또 이제 권사님과 관련해서 원봉 사실 때 또 일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예. 소개를 해주시죠. 1950년에 6.25 예. 한국전쟁 발발했잖아요. 네네. 6.25 발발했던 때가 이제 제가 3살. 그 한국전쟁이 이제 밀려왔다가 네. 또 압록강까지 또 밀고 올라갔다가 그런 그 반복이 있었는데 네네. 아마 북진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남쪽으로 그 깊숙이 들어와 있던 인민군들이 네. 이제 철수를 하지 못하고 남쪽에 있는 큰 산에 그 은신에 있었거든요. 뭐 순창 회문산이라든지 지리산 저쪽 달궁이라든지. 근데 지리산이 산이 크니까 예. 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이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그 공비라 그러죠. 예. 공비 소탕 작전 을 펼치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좀 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어느 날 밤에 밤새도록 울면서 아팠대요. 제가 네.
그 이제 밤중이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업어서 달래다가 동트자마저 저를 업고 네. 어머니가 병원을 찾아나셨었어요. 근데 뭐 차편이 없으니까 네네.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중에 저 뒤쪽에서 예, 예.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이제 차가 한 대 달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앞뒤 가릴 것 없이 앞에 차를 막아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지리산의 공비 소탕 작전을 나가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가득 타고 있는 군 트럭이었어요. 그렇군요. 사람이 막아 세웠으니까 차가 섰겠죠. 좀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그 어떻게 선임 보면. 탑승자가 네네. 험악한 얼굴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네. 이 아이를 얻고 지금 병원을 가는 중인데 이 뜨거운 햇볕에 병원 가는 도중에 지금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그러니 이 차가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나를 좀 병원 가까이까지 좀 데려다 주면 좋겠다.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네네네. 대뜸 하는 말이 네. 군인이 작전을 나가는데 네. 아침부터 재수 없이 여자가 길을 막았다. 아이고. 여성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렇긴 그런 정서가 하지만,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또 본인들도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심기가 다른 좀. 군인들이 작전 나가는 게 전쟁하러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재수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어때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죠. 예. 다들 어쩔 줄을 모르고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마침 차에 타고 있던 다른 군인 하나가 네. 잠깐만요 하고 내려오더니 아주머니 얻고 있는 아이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묻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다가 구세주나 만난 것처럼 예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이 손뼉을 탁 치면서 야 됐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뻥 하고 쳐다보죠. 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 아주머니가 여자죠. 얻고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고 그랬죠. 여자하고 아들하고 합치면 뭐가 되죠? 한문으로 조을 호자네요. 예, 조을 예. 호자. 계집여변의 아들 네네네. 줄자에서 조을 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전 나가는데 재수 없는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만났어. 그랬더니 다른 군인들이 기분이 확 살아났어요. 야 됐다 그러면서 차에 태워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예,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 또 그런 일도 겪으셨네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네. 같은 작전 명령을 받고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아기 업은 여자를 만나는 상황이 똑같은데 네.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쪽으로 어떤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여기에서 정말 좀 굉장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위 긍정적 마인드 네네네. 무슨 일이든지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 이제 제가 그 온볼교학과 다닐 때 네. 친구들하고 이제 장난스럽게 네. 내가 조타교를 창립할 테니까 너희들 내 교도가 되어달라.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생사의 기로에서 굉장히 위험한 네, 지경이었는데도 인생이 어떻게 보면 큰 산 법문이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경험을 하셨던 또 시기였네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께서는 교당을 언제부터 다니게 되신 거예요? 제가 입교증을 잊어버렸는데 네.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원기 38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지금 36년을 1회로 하잖아요. 네네. 이게 38년이니까. 일태. 근데 네. 36년 일대 성업 예, 봉차를 38년에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자칭 일대내 교도다. 그렇게 되신 셈인가요? 이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네네. 제가 6살 때더라고요. 네. 지금은 뭐 교당에 이제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당시는 운봉 교당에서 그 어린이회, 네네. 뭐 학생회, 청년회 하듯이 네네. 어린이회가 있었어요. 한 대여섯 명 됐던 것 같아요. 승타원 종사님 교무로 계실 때 예. 그 학교 입학하기 전 어린이회를 다녔어요.
가서 이제 뭐 경주시키고 또 승타원님이 이제 상으로 뻥튀기 하나씩 주시고 또 교당에 있는 그 오르간 풍금 네. 예, 그것도 이제 그 두들겨 보고 그렇게 교당을 다녔습니다. 네. 근데 운봉이라는 곳이 이 연호는 깊지만 상당히 오지예요. 네네. 근데 당신의 따님을 종법사님이 그 오지에다가 교무 발령을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사 이동이 되면 불만들이 많잖아요. 근데 종법사님 따님을 그렇게 발령하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달거나 불만을 표하지 않으셨던 예, 그런 용단을 보이셨다 그렇습니다. 전무 출신의 길은 또 어떻게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참 복잡해요. 돌이켜 보면은 전무 출신을 하도록 제가 이렇게 몰이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으로 빠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몰고. 사실 제가 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진학할 무렵에 갑자기 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져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철든 행동을 하겠다 하면서 장학금을 많이 주는 그런 학교 있다는 소식을 정보를 듣고 네. 광주로 갔어요. 근데 광주는 좀 낯설거든요. 저희 고향은 이제 전주 쪽이 오히려 가깝지. 그래 가서 마침 저희 고향 선배가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선배 자취방에 얹혀서 살았어요. 그때 참 연탄가스 중독돼가지고 아이고.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이어집니다. 기억력이 그렇게 죽어가대요. 네,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 이제 어렵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2학년 올라갈 때 광주 교당에다가 하숙을 시켜주셨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교당에서 살면은 좋을 것 같으죠. 밤 10시 되면 종 쳐야죠. 종 치고 나면은 전등 끄고 자라고 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아침 새벽종 쳐야죠. 학교 가기 전에 교당 구석구석 청소 다 해야죠. 일과를 그렇게 그냥 일과가 같이 그냥 하셨네요, 그냥. 술과 수도인의 일과. 네. 힘들게 다녔는데 네. 그 광주교당하고 그 인연이 깊어진 어떤 그 독일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나주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차관으로 들여와서 비료 공장을 설립했어요. 호남 비료 공장이라고. 거기에 독일 분 한 분이 기술 고문으로 와 있었어요. 호만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인연으로 그 광주교당 그 보가 어떻게 되시나 성타원 이성신 그 종사님하고 인연이 닿아서 광주교당을 이렇게 출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에 들으니까 인재를 양성해서 독일로 유학을 보낸다더라. 그 정보를 알으시고 저를 이제 구원을 하시더라고요. 독일 유학 갈 생각 없느냐. 저는 이제 독일 유학이라고 하는 그것만 머리에 꽂혀가지고 선뜻 좋다고 그랬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성타원님은 독일의 해외 교화를 꿈꾸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이제 당시 서울에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어떤 제 또래를 불러내려가지고 두 사람을 그 호만 씨가 운영하는 그 나주의 향교를 빌려서 호마네움이라고 하는 학교 명칭을 붙여놓고 뭐 비정규직이죠. 거기에 이제 학교를 다니게 했어요. 학교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한 클래스에 교육기관이긴 하네요. 교육기관이죠. 네네. 한 클래스에 9명이더라고요. 네. 독일식 교육이에요.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 학교 문에 들어서면은 한국말을 못하게 해요. 독일어로만. 독일어로만요.
근데 완전 뭐 벙어리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익혀가는 도중에 한 6개월쯤 지났는데 그 호만 씨라고 하는 분이 네. 어떤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그 학교가 문을 닫게 됐어요. 저는 부모님께 상의도 하지 않고 그 학교에 그 자퇴를 해버린 다음에 이제 글로 갔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문 닫았잖아요. 아이고, 뭐 이제 고등학교를 학업을 중단할 수 중단해버린 셈이 됐죠.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 이제 시리에 빠져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그 검정고시 학원을 다녀가지고 어떻게 쉽게 합격을 했어요. 네네. 당시 서울 물리대에서 검정고시 시험을 보는데 3,000명이 왔더라고요. 몇 근데 명 뽑는데요? 몇 명 뽑는 게 아니고 일정한 네네. 점수가 도달되면 응시생들이 하는데 3,000명이었다고요? 네. 9개 과목을 보는데 전 과목 합격자가 256명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바로 그 해에 서울에 있는 참 그 명문대학에 그 입학원서를 냈다가 떨어졌거든요. 너무 성급했다 싶어가지고 이제 1년 재수를 해서 예, 다시 예. 도전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운봉 교당에 한쪽 방을 얻어서 거기서 입시 준비를 하는 입시 공부를 네, 하고 있던 때예요. 네. 그때 이제 좌산 종사님이 네네. 그 교무로 오셔가지고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네네. 제가 이게 책상에 앉아 있으면 네네. 좌산 종사님이 저 밑에서 어이 광수 학생 이리 와봐. 그 어르신이 부르니까 내려가죠. 그건 이제 엎드려가지고 풀을 뽑고 계세요. 네. 같이 앉아서 묵묵히 풀을 뽑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뭐 하려고 그래? 아니 뭐 다들 그렇게 하고 또 직장 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더 좀 보람된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늘 이제 자꾸 예, 적어주시는. 운을 띄시더니 이제 점점 그 말씀 강도가 깊어지더라고요. 네. 예. 사실은 조사님 권유가 있기 전에 네. 제가 서울에서 그 검정고시하고 대학 입시 준비하고 할 때 네. 그 남영동에서 종로까지 그 전차를 타고 다녔어요. 네. 근데 전차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밑에 그 보행자들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일종의 그 인생에 대한 회의? 그런 허무감 그런 걸 지금 느꼈었거든요. 근데 조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그 이제 마음이 이제 합치가 됐죠. 그렇게 해서 조선 상사님의 추천으로 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기연이 되셔가지고 예, 추천을 받아서 이제 정주신 하시게 된 거네요. 예. 근데 이제 간사 근무하지 않고 바로 원불교학과에 들어가셨죠? 그 시절에는 네네. 거의 다 그랬어요. 저희 입학 동기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바로 오신 네. 분들이었어요. 진학을 하셨을 때 원불교학과에 진학하셨을 때 어떻게 적응하기가 좀 쉬우셨나요? 출가한다 그러니까 네. 저희 어머니는 속으로는 기쁘셨는데 네. 겉으로는 네. 잘 생각해라, 잘 생각해라. 아주 젊으셨을 때부터 원불교 네. 교당을 다니셔가지고 네네네. 말하자면 원불교의 겉과 속을 다 아셔요. 네. 교무 생활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뭐 한번 제가 이제 결심을 굳히니까 예. 제가 좀 그렇게 독선적인 데가 있거든요. 아니 고등학교를 부모님한테 상의도 않고 자퇴원을 내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교학과 들어가셔서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네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적성 검사를 하면 네. 제가 이과 성향으로 나타나요. 생각해 보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 화학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적성 때문에 그랬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원불교학과가 문과 중에서도
철학이고 종교고 그렇죠. 맞아 네. 구름 잡는 학과. 이과적인 적성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합리적이고 정확해야 되고 증명돼야 되고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저의 적성을 이쪽 문과적인 종교적인 성향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꽤 힘들었고 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또 그런 이제 적응하는 또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물교학과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기억에 남는 뭐 몇 가지의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걸 좀 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입학하자마자 네, 제가 1학년 때 네, 대학생 종교제라는 것이 행사가 있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2회인가 3회인가 그랬을 겁니다. 불교, 천주교, 네, 기독교, 천도교, 원불교 이렇게 5개 종단에서 네, 그 학생들 예비교육자들이죠. 예, 예, 예.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학술 발표도 하고 아, 뭐 친목 행사도 하고 아, 그런 일을 했었어요. 다른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좋다고 우리 또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해보자 그랬는데 해당 종단의 그 어르신들이 네, 그 허락을 안 하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만 3회, 4회, 5회 이렇게 쭉 전통을 이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학년 때 저희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죠. 잔심부름 다니는 거. 이제 타 종단의 그 성가, 찬송가 예, 예. 그걸 이제 합창단을 구성해가지고 노래를 배워서 같이 불러주기도 하고 또 녹음기 들고 쫓아다니면서 그 이제 녹음도 하고. 근데 재밌었던 일이 처음에 그 종교제를 위해서 이제 모였어요. 네네.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전에 그 서강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박홍이라고 하는 네네. 분, 광주에 있는 무슨 그 신학대학 다니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거기에. 이제 먼저 오신 팀들이 네. 모임 장소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제 다음 팀들이 또 와서 이제 합석을 하고, 참 얼마나 서먹서먹합니까? 처음에는 좀 다른 종단끼리. 그렇죠. 가톨릭 쪽에서 이제 한 분이 먼저 말을 건네는데, 네. 스님한테 가가지고, 네. 스님, 담배 한 대 태시겠습니까? 농담으로. 그랬더니 또 스님이 또 재치있게 잘 받아 넘겨요. 어, 아, 저 7살 때 끊었습니다. 7살 때. 이제 그러면서 이게 분위기가 무르익어지고, 서로. 같이 식사하고, 잠자고, 또 학술 발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침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종교 간 교류도 그렇게 하고 예, 학생들끼리 예, 그렇게 예, 활동을 그랬어요. 했었네요. 그 이제 2박 3일 정도 이렇게 했는데, 헤어질 때는 막 부둥켜 안고 아쉬워하고, 장차 우리가 기성세대 되었을 때는 서로 지금처럼 이렇게 왕래하면서 소통하고 지내자, 막 그런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왜요? 그게 또 이제 또 대를 이어서 또 후진들도 예.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내고, 제가 3학년 때 고려 예. 입대를 했어요. 아, 네. 저희 동기들이 그 ROTC 네네. 지원을 했었는데, 네. 저는 제 위에 형님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그 ROTC를 받았어요. 아, 야, 그 군생활, 학군 훈련하고 저 학교 공부하고 겹쳐서 참 힘들어 못하겠더라. 너는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형님의 했는데 조언으로. 3학년 때 입대를 했죠. 네네. 그 군 입대를 하기 위해서 저 충북군에 어르신들께 인사를 갔어요.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격려 말씀을 해주시는 중에 다산 김근수 종사님 예, 예. 그때 참 존경했습니다. 와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분은 그 어린 학생들한테도 말을 높임말을 쓰세요. 광수 학생 가서 군에 가서 기질 수양 잘 하고 오시게
기질수양이 뭔 뜻인지도 잘 모르고 예 하고는 갔는데 제가 배치받았던 곳이 참 기질수양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건 뭐 군사기밀이긴 하지만 첩보부대라고 아, 북파공작원을 양성해서 파견하고 그들이 수집해온 정보를 분석하고 하는 그런 부대였어요. 아, 분위기가 좀 살벌하죠. 네. 아주 거칠고 그런 속에서 그 같이 적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 기질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복학을 해서 3학년으로 복학해가지고 복학했던 그해 3학년 여름방학 때 네네. 좀 우리 교단의 그 베스트셀러가 된 교정공부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는 데 네. 참여를 했습니다. 아, 그 각사님의 교정 공부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때 이제 열반하신 이후에 그 일을 각사님이 하셨나요? 예. 39에 열반하셨거든요. 아, 건강하셨던 분이 이제 지방에 그 교리 강습 나가시기 위해서 영양제를 맞으셨는가 어쩐가 이제 주사 쇼크로 아, 갑자기 가셨어요. 네네. 근데 그 누나 되시는 균타원 신재근 예, 종사님이 예. 동생이지만 스승처럼 모셨어요. 각사님을.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허퉁하고 그냥 마음을 그냥 걷잡지를 못하셔가지고 그래 이제 각사님 열반 전후에서 그 이제 부의금 같은 거 들어온 돈이 좀 있었는데 네네. 균타님이 그 돈을 막 쓰셨어요. 뭐 어려운데 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양로원에도 보내고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동생 각산이 뭔가를 이 교단에 남기고 갔는데 그걸 내가 그 정리를 해주는 것이 소임이다. 그런 네.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 그 균타원님 운봉교단 교무 하셨거든요. 네네. 자, 그런 인연이 되었는지 몰라도 이제 저하고 또 같은 동기생 한 분하고 이제 둘을 대전교단에 계실 때 저를 불렀어요. 네네. 그래서 각사님이 동산선언에서 강의하셨거든요. 네네. 강의 노트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아, 그냥 뭐 우리는 강의할 때 그 메모지 조금 가져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예. 그분은 완전히 완성된 그 문장, 그 체계가 딱 잡혀진 그런 노트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걸 정리를 해서 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 소위 일종의 교리 해설서죠. 예, 예. 그걸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내내 각사님의 그 강의 노트를 네네. 이제 원고지에다가 옮겨 적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 뭐 거의 그대로 옮기다시피 하고 이제 문장 좀 다듬고 뭐 좀 체계를 좀 세우고 그렇게 하고 그해 겨울에 원광사 그 겨울 눈 맞으면서 거기 교정 보러 다니고 해가지고 네.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아, 그럼 1년 동안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름부터 시작해서 그해 겨울에 났으니까 한 반년? 6, 7개월? 예, 예. 책이 출판된 것은. 아, 그럼 직접 그 원고 작업하면서 출판까지 계속 그 예, 일을 예, 직접 예. 맡아서 하신 거예요? 그 일을. 그게 이 출판이 됐을 때 굉장히 그냥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제 원고 작업하고 네. 교정 보고 하면서 교리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그때는 이게 그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좀 어르신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변변한 우리 교리 해설서가 있긴 있었네요. 저기 저 반백년 기념문청에 한산 이은성님 끝날 그 정전회의라고 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것도 있었는데 예, 예, 예. 근데 이 각사님 것은 초입자든 중급자든 전무 출신이든 교도든 맞아요. 누구나 보기 쉽게 맞아요. 또 되어 있어요.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또 그런 예, 것까지 앞에 이제 갖춰져 전체 있으니까. 대의하시고 네네네.
또 중요한 단어 해설하시고 예. 또 문장 풀이하고 그다음에 당신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후에 그 책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그 많이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 큰 일을 했구나 그런 자부심이 생겼었죠. 네. 그 각사님의 교정 공부가 이제 후진들에게 사실 저희 때도 정말 말씀하셨겠지만 베스트셀러였다시피 진짜 모든 사람들의 필독서가 되기도 하고 또 소장도 다 하나씩 다 하고 예, 예. 그랬었는데 예. 이제 지금의 또 후진들도 이제 많은 분들도 이 교정 공부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으신가요? 뭐 활용해 주는 건 좋은 일이고 네네. 또 이제 다른 연구서도 많이 나왔는데 예, 예. 제가 훗날 그 원불교학과 교육을 담당하면서 예, 예. 어떤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정산 종사님의 둘째 따님 태타원 송순봉 종사님 예, 예. 그분이 그 아버지이신 정산 종사께 그 우리 교리를 종법사님께서 그 교리 해석이라든지 그런 걸 그 해주시면은 후학들이 공부하는데 혼란스럽지 않고 일관되게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건의를 드렸대요. 네. 근데 정산 종사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놓으면 앞으로의 모든 후진들이나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해설에 묶여버린다. 아, 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예, 예. 다양하게 열어놓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직접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은 성경 한 권이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그 한 규절에 의해서 참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가 그렇게 해놓으면 묶여버린다. 우리 교리를 이렇게 테두리 안에다 가둬서 쓰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이 왔어요. 아, 교정 공부가 혹시 그 묶어놓는 네네네. 각사님의 해석의 틀에 묶어놓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까. 아, 좀 지나친 걱정입니다. 아니 그런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런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그것만이 정답이고 거기에만 묶여서는 안 된다 하는 네, 그런 네. 자각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참고가 돼서 이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연말을 할 때 이제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예, 그런 뜻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또 원불교학과 다니면서 그 학생회 그 조직 내에서 또 간부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예. 제가 원광대학 불교교육과로 입학을 해가지고 네네네. 복학을 하니까 원광대학교 물리과대학 원불교학과가 되었더라고요. 아, 그때는 단과대 물리대였어요? 예, 아, 1972년에 종합대학으로 네네. 승격됐거든요. 네네네. 제가 1973년에 복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종합대학이 되니까 이제 각 단과대학, 그 물리과대학, 무슨 뭐 경상대학, 또 뭐 약학대학 이렇게 예, 예, 단과대학이 있는데 이제 네. 단과대학의 자치활동 학생회장을 뽑아요. 아, 우리 선배들 중에는 원광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 전체 총학생이에요? 원불교 학과가 셌습니다. 그렇군요. 원광대학에서는. 근데 물리과대학의 학생회장을 뽑는데 저희 복학하니까 학생 숫자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원불교학과에서 학생회장 나가야 된다. 이제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지고 예. 당시 학생회장으로 전산 이정택 교무 네네네. 그분이 학생회장으로 나갔어요. 막 단독 후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이정택 교무님이 내가 학생회장을 하는데 조건이 있다. 어,
나를 도와줄 동지가 필요하다. 아, 그래서 누구누구를 지목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간부들을. 뽑혀서 아, 이정택 물리대 회장을 총무부장으로 아, 따라가서 단과대 총무부장 역할로 예, 하셨군요. 예. 아, 그게 총무부장 하면서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최초로 그 물리대 학생 회지 호원이라고 하는 잡지도 만들고 그 물리과대학에 여러 가지 학과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예, 예. 심지어 뭐 응용미술과, 농학과 아, 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어디 특별히 그 단과대학에 소속하기가 곤란한 그런 것들 전부 물리과대학으로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그때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학과들의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간접적인 사회 체험 그렇죠. 예, 그런 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재밌게 학창 시절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물리학과를 마치시고 이제 지금은 대학원 과정이 정규 과정 안에 이제 이렇게 그 편성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냥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바로 이제 교육 현장에 가게 됐는데 그렇죠. 대학원을 진학을 하셨네요. 이제 학부 졸업하면 바로 출가시켰죠. 네. 네네네. 그때는. 근데 이제 교단적인 어떤 인재의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고 보겠죠. 균타원님께서 예, 예. 공부는 할 때 계속해야지 중간에 끊기면은 어려워진다. 이제 당신 그 교적 공부 만드는데 이제 도움을 주셨던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대학원 진학을 권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냥 그 자체내 원광대학에 석사과정을 진학을 했습니다. 아, 이제 그분이 이제 첫 학기 등록금 대주시고 그렇게 해서 2년을 다녔는데 하면서 종교문제연구소 조교를 겸했어요. 아, 그래요. 종교문제연구소가 원광대학교에 부설된 연구소인데요. 네네. 저는 교화부에서 파견된 연구조교. 아, 그래서 총부에서 공짜 밥을 먹고 총부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종교문제연구소 조교 대학원 생활을 과정 하시면서요? 2년 동안. 아, 그러셨군요. 권사님께서는 출가식 이후에 이제 동산선언에 부임을 하셨네요. 네. 동산선언에 막 부임을 하셨으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부교무 정도인데 그렇죠. 또 선원생들은 좀 나이 연배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때 좀 학생들과 관계가 좀 어떠셨는지. 대학원 석사과정 마치니까 예, 예. 제 나이로는 30살. 네. 그래서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떻게 동산선언 교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죠. 예, 예. 근데 학생들이 나이 많은 분이 많았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지금 퇴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번에 같이 퇴임한 사람도 있고. 어, 동산선언이 아시다시피 그 영산선언을 거쳐서 네네. 영산에서 2년 교육받고 동산선언에서 3년간 예. 교육받고 그 5년 과정이거든요. 예, 예. 그 영산선언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그 좀 업됐다 그럴까? 그 영산에서 그 가르치신 분들이 부처님 10대 제자 있잖아요. 예, 예. 무엇 제일 하듯이 예, 뭐 지혜 제일 뭐 이렇게 지혜 제일, 하듯이. 신통 제일, 회공 제일 하듯이 네네. 영산선언에서 학생들한테 그 특징을 살려가지고 예. 누구는 무엇 제일, 누구는 무엇 제일 그렇게 저 별칭으로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동산선으로 올라왔는데 상당히 좀 그 뭐라고 할까 자부심이 강했어. 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영산선언에서 너무 사람을 이렇게
좀 위축시켜서 우리 교법과 원불교 외에는 다른 세상에 없는 그런 좀 편협된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생각을 깨트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그 콤비를 이루어 가지고 네. 그 지금 시 쓰시는 연산 김학인 교무님, 예. 그 다음에 열반하신 담산 이사은 교무님, 네. 그리고 저 네. 또 열반하신 신영문 교무님이라고 계세요. 예. 예, 주로 이 앞에 세 분이 저까지 해서 세 사람이 예.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과목은 다른데 그 뭐랄까 가치관이랄까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공통적인 분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처음에는 좀 저항이 심했어요. 아. 그 뭐 저 길에서 만나도 선생님이라고 인사도 잘 않고 그랬는데 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친밀하게 강의실에서는 선생님이지만 네. 뭐 같이 그 어울려서 노는 그런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동산선에서 3년 동안. 아. 그리고 밤에는 또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네. 동산선원에. 네. 예, 밤에 이제 퇴근하면 네. 그 원광 고등국민학교 예. 정규 중학교가 아닌 예. 고등국민학교에 가서 이제 교사로 또 아. 야간 수업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 학생들 뭘 가르치셨어요? 수학. 아. 1, 2, 3학년 수학을 가르치니까 이 영어 수학은 일주일 내내 다 수업 시간에 들어있잖아요. 네네네. 날마다 3시간씩 수업을 한 거죠. 낮에는 동산선언 강의하시고 밤낮으로 저녁에는 뛰었습니다. 고등국민학교 수업하시고. 네.